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 안전전문가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그 섭외가 많이들 들어오죠. 지금 바쁘실 텐데요. 네. 자, 어제 2시 한 3, 40분 이후에 저도 느꼈는데요. 이제 고층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제 좀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분도 느끼셨습니까? 먼저 홍 교수님부터. 네, 저는 학교에 있었는데요. 아침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에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꼈고 저희 학생들도 흔들림을 꽤 느꼈습니다. 네. 저는 어제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느끼지 않고 문자로 받아서 이 상황을 본 이후에 재난 문자를. 네, 재난 문자를 받고 느낀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 재난적인 지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당하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그러니까 지진도, 그러니까 그 전진, 앞에 오는 지진, 전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진,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 어제 발생한 그 포항에서의 5.4 규모의 지진이 이게 본진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전진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게 만약에 전진이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진일지 아니면 이게 본진일지는 다 지나봐야 아는 일이라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보다 더 큰 지진이 현재로서는 날 확률도 여전히 있고요. 한반도 이곳저곳에서는 많은 응력이 쌓인 곳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들에서 또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그 발생한 지진이 이제 본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죠. 그만큼 이번 지진의 충격과 공포가 컸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제 발생한 포항 지진의 그 피해 상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시각 건물 위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들이 좌우로 요동을 칩니다. 상점에 진열된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요. 두 아이를 재우던 엄마는 황급히 두 아이를 껴안고 거실로 나갑니다. 대학교 건물 외벽이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심하게 흔들리자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상가 건물 밖으로 시민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오는 모습도 보이시죠? 옹벽이 무너지자 황급히 피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또 애완동물들도 바닥이 툭대로 흔들리자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예, 담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내 주차장 건물 외벽에 깨진 어항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수돗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도관이 부서진 겁니다. 포항의 한 빌라를 지지하는 기둥들이 무너져 내려서 위험천만한 모습이고요. 시가지 곳곳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 보여집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무너진 잔해에 파손된 모습 보이고 있죠.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는 천장과 벽 장식재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의 전깃줄들이 도로로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도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피해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규모와 진도, 두 가지 그 표현이 혼재돼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규모라는 것, 매그니튜드, 지진의 규모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이 5.4였고요. 이번 지진이. 그리고 작년 9월에 있었죠. 경주 지진은 5.8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숫자로 비교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0.4나 규모 면에서 이제 낮은데요. 피해 규모는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규모가 0.4가 차이 나게 되면은 이번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작은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지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항 지진은 깊이가 9km, 그다음에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1km에서부터 16km 사이가 부서진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네. 진원의 깊이가 이 경주 지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감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에 도달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표에서는 큰 진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뿐만은 아니고요. 이 경주 지진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피해가 적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규모 5.8 치고는 피해가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했던 방향으로 예.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주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적어진 것이지 만약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가는 방향에 존재했었다면 마찬가지로 피해가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규모가 몇 배 정도 커진다는 거죠? 예, 규모가 1 올라갈 때마다 32배가 커지는데요. 0.2 단위마다 에너지가 2배씩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0.4 정도 차이가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은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면 0.4의 차이면 4배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2 곱하기 2가 돼서 이해하시는 거죠? 되고요. 예. 예. 규모 자체는 크게 뭐 차이가 났습니다만, 필로티 형식의 아파트나 건물들 얘기가 신문지상에도 우리 이제 속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필로티 형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진 형식의 이제 건물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필로티 건물, 이 구조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요즘 건축 구조물의 어떤 화면 보시면 지금 저건가요? 성향이 네,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네. 지금 무너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4개의 기둥 위에 건축물이 올라 있습니다. 네. 밑에 공간이 사면이 뻥 뚫려 있고요. 저런 건물 많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저게 필로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물들은 보면 한 면은 클로징 돼 있고 닫혀 있고 세 면이 오픈돼 있다든지. 아하.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 하면은 1층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싫어하고요. 주차장을 많이 놓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차장이나 또는 현관을 활용을 해서 건축비 절감이나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필로티 구조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둥이 4개가 있고 벽면이 둘러싸여 있으면 더 강한데 기둥만 있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 안전도 측면에서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의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지금 생활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 난 사건은 필로티 때문에 더 결과가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필로티 구조 자체에 어떤 안전도나 시공이나 설계가 약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진원지로부터 진앙지죠, 진앙지. 그러니까 진원지에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표면을 앙이라고 합니다. 앙이라고 하죠. 네. 그 진앙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한동대는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서 얼핏 보기에도 피해가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포항 지역의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재사용하기 전에 필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네.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쪽에 피해가 컸을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한동대 같은 경우에도 첫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안전 설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안전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설계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공 자체의 문제인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동대는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어떤 여진도 예측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전 진단을 받고 다시 문제가 되면 정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핏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1988년 이전의 건물들과 이후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1988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내진의 자체가 건축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로 생각하듯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88년 된 이전에는. 이전의 건물. 그래서 88년도부터 네.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6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또 무방비 상태,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2015년도는 3층 이상에는 또 강화시킵니다. 기준이 강화됐군요. 네. 그래서 작년에 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2층으로 강화됐는데 지금 법률만 바꿔져 있지 지금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전체 설계된 건물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을 이제 포함해서 네.
전체에서 내진율, 내진 설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개인 건물까지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보면요, 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로 하면 48.7%.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뺀 거예요? 빼고 예. 학교, 병원, 무슨 뭐 교량, 뭐 병원 이런 거 있죠. 뭐 예. 초등학교 이런 건물들을 비율로 하면은 50%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초중고 건물에 대해서는 70%가 내진이 안 돼 있는 건물이에요. 70%가. 네. 그럼 30%만 내진 설계로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통계로는 23%까지 뭐 보고 있던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네.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건물이 언제 시공이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것과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건물이 정말로 사용하면서 노후화가 됐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일반 거주자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그렇죠. 그 지적이 나와. 그렇죠. 의뢰하면서 안전진단업체가 있거든요. 아, 정밀진단업체, 안전진단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에 대한 정도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주 지진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가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데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에 보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스컴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약 2,300억 1년에 라고 하면 언제 정도에 우리 초등학교가 완벽하게 되냐면 15년 이후에 완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5년, 15년 후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예. 진척은 하나도 없고 계획은 진척이 돼 있습니다. 2032년 이후에. 네. 네, 네. 15년, 지금부터 15년 이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계획보다는 신속하게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예산 투여처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게 그 포항에 지금 그 땅 밀림 현상이라는 게 지금 보인대요. 이게 뭡니까? 네, 우리가 토양층 내에는 지하수나 물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땅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그 물입자 등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토양층을 아래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예. 그럼 토양층은 이동하기 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력에 따라서 이 토양층 등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땅 밀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예. 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은 바로 지진에 의해서 지진동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제 붕괴 이제 위험 같은 것들, 땅 꺼짐 현상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액상화라고 하는 현상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액상화가 심해지는 경우는 건물 자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땅이 토양층이 그렇게 그 땅 밀림 현상을 보일 정도였으면 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 집안 구조가 약화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주지나 내 주택 그 주변에 땅 밀림 현상이 보인다 싶으면 이제 빨리 그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제 진앙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그 상당수는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불안감 때문이죠. 가장 피해가 컸던 그 한동대학교의 재학생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지진 당시의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많이들 놀라셨겠어요? 네,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러니까 수업 중이셨나요? 저는 수업 중은 아니었고요. 그 학생회관 2층에 있는 그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회의 중에 있었어요.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저는 오피스에서 회의 중에 있었는데요. 일단 전진으로 한 2.2 정도 되는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전체 학생들한테 여진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공지를 쓰던 중에 일단 5.4 정도 되는 분진이 왔고 오피스가 되게 심하게 많이 흔들렸어요. 일시적으로는 책상 밑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제 밖으로 나갔고요.
전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했던 대로 운동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안전 물품들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내벽도 무너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상당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저기 그 낙하물에 맞거나 한 학생들은 없었나요? 뭐 큰 중상까지는 아니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낙하물을 맞아서 찰과상을 입었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한 4명 정도 후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이제 크지 않았던 것은 그 평소에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했기 때문인가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주기적인 교육을 했었나 봐요. 네, 특별히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좀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축하고 또 구호 물품들을 비치를 한 후에 한 학기에 주기적으로 소방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크게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 정신적인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이런 그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법한데요. 네, 아무래도 큰 지진이었고 다들 처음 겪어보는 지진이었을 거기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휴교 조치가 돼서 모두 귀가를 한 상태고 일단 집에서 최대한 진정을 하고 이후에도 개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좀 진정할 수 있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뭐 방한 용품이나 식량 같은 네네. 것들 예, 뭐 네네.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다양한 지자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물품들도 꽤 많아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끝으로 그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일단은 외벽 손상을 비롯한 다양한 손상들이 있어서 강의 공간이나 생활 공간이 많이 보강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의 좀 지속적인 관심이나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전히 어떤 규모로 얼마나 길게 또 어떤 그 양상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재난 그 주간 방송사인 KBS의 방송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즉, 그 현장을 연결해 봤습니다. 이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이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본진의 규모를 보게 되면 여진의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단층이 잘 발달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에 규모 한 5.4 정도 되면 최대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발달한 단층에서 나기보다는 지하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이거나 활동하지 않았던 단층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인 경우에는 여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도 최초에는 한 5개월 정도 최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 네. 1년 넘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1년 가까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땅 속의 구조라든가 그 단층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100% 정확하게 그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예, 조사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로 범부처 종합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활선 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표 조사 위주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드러난 단층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아래쪽에 그동안 감춰진 단층들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진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를 구획화하고 부분 아래에 감춰진 단층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요. 지금 그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한 1년여 만에 바로 이제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더라도 두 지진의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의 연관성을 좀 유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경주 지진이 규모 5.8인데 당시에 이 단층에 쌓여있던 응력은 지진 발생과 함께 주변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쌓인 지역은 이 경주 지역으로부터 북동 방향, 남서 방향으로 주로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당시 이 응력이 쌓인 지역이라고
최초부터 지적이 되었던 곳이고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항 지진에 의해서 또다시 또 응력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의 동반 영향으로 이 주변 지역에 또 다른 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그 6, 7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도호쿠 대지진이죠?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아닐까요? 네,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 지진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 하더라도 한 6회 정도, 6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 6회 정도 발생하게 되면서 전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의 절반이 2011년도 이후에 발생한 지진들입니다. 네. 그만큼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변하고 또 큰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끌려가면서 이 지각이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각이 약화되면서 지진에 보다 취약한 지각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어제의 지진도 양산 단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양산 단층의 한 지류인 장사 단층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큰 우리가 틀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같은 위험지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가 괜히 그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단층대 바로 위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전에는 뭐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지금 또 불행하게도 지금 아쉽게도 지금 양산 단층 그 기류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요. 14기인가 있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 건물의 내진 설계. 이게 지금 6.5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7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원자력 설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설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수치로 나오지 않지만 안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력의 건물도 아니고 원자력의 설비도 아닌 원자력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부속 설비들이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됐을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이로 인해서 발전을 했었더라도 배선이나 송전이 안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또 재난이 나타날 수 있던 저는 그런 위험이 있지 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사께서는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서 어떤 파국적인 상황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 부수적으로 원래 기능적인 문제에는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정지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 포항 근처에 그 지열 발전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깊이 들어가서 네. 그 지열을 이용한 발전을 하는 이걸 짓다가 뭐 초래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열 발전소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동력 차원에서 지금 이런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의 열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깊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땅속 보통 깊이? 예. 4, 5km, 상당히 깊이 2, 들어가는군요. 3km인데 4, 5km 정도 근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말씀이죠. 그 셰일가스를 이제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작은 지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확실한 연관성을 갖고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이긴 한데요. 예. 수압파쇄와 사실 유사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그 시추공 속으로 넣고요. 시추공 속으로 강한 압력을 가지고 물을 넣게 됩니다. 그럼 물은 지하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열에 의해서 달궈지고 뜨거운 물이 다시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예. 이 나오게 될 때 이것으로 터빈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압력으로 물을 넣게 될 때 이 물이 이 관을 따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암석에 이 압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유발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지진은 지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 1 내외의 굉장히 작은 지진들이고요. 예. 이번처럼 규모 5.4에 이르는 큰 지진들이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런 현상들은 지열 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을 강한 압력으로 넣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지열 발전소는 건설 중인 곳이라서 예. 아직 가동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열 발전소로 이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지진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기술 수준으로 날씨처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합니까? 예, 우리는 어느 곳에 지진이 발생할지 말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규모 얼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 그게 어떤 시기고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그게 규모가 얼마가 될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까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그거를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요. 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그 시점도 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진이 오기 전에 어떤 그 전조 증상으로 하늘에 지진 운을 봤다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도권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진운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단층대에서 압력이 쌓이게 되면은 압전 현상이라고 해서 전하가 단층을 따라서 유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단층대에 그렇게 전하가 유도가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 전하도 같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전하가 유도가 됨으로 인해서 특정한 모양의 구름을 만든다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관측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진 운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조현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자, 1년 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은 그 경주 주민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분들의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그 조용했던 마을,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가슴에 그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지진이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1차 지진 때보다 더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진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신랑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숨소리만 내도 막 죽을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진 때문에 공황이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날 완전 거의 뜬 눈으로 지새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대피하기가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밤에 이제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네.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가방을 싼 경주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생애 잊을 수 없는 지진을 경험한 거죠. 남들 보기에는 다친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큰 피해도 없는데 뭘 그렇게 유난 떠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 그 상처와 여지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시는 분한테 안전한 방법은 지진이 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요. 네.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이게 지진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늘 하시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에게도 이 지역 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를 개인적으로 해오시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그 당시 지진이 얼마만큼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치료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있을 테지만 예. 사실 그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물들의 그 내진 설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능한 처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진 설계로 시공하는 측면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게 시공되어 있는 것들. 그러나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게 시공되어 있는 거는 보강 시공을 하면 됩니다. 내진 보강. 아, 네네. 그러면 대신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여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강으로 인해서 내진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재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보완이 가능하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 관심과 그 실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포항 지진보다 뭐 이제 5.4, 5.8 작년에 이제 경주까지 포함해서요.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잠재 지진의 크기는 규모 7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은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지진 피해 기록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 지각이 얼마나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 내 다른 곳에 많은 응력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포항과 경주 지진,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이 효과에 의해서 규모 7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지진이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응력이 축적되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 안전전문가 이송규 기술사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